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이 영상은 퇴근길 영상이 아니고 거의 최초죠. 자발적인 홍시의 장거리 챌린지입니다. 오늘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2027로 연식 변경이 된 현대의 플래그십 전기 SUV 아이오닉 9입니다. 그 중에서도 캘리그라피에서 블랙잉크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바로 그 차를 타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부천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편도로 약 300km 정도를 충전 없이 한 번에 가볼 예정입니다. 제가 시승 중인 아이오닉 9은 SK온의 110.3kW NCM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주행거리가 500km가 넘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항속형 EWD인지 항속형 AWD인지 성능형 AWD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항속형의 4륜구동 AWD 사양입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가 503km 정도 인증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배터리가 94%인데 625km를 갈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전기차 충전기에서 충전을 했거든요. 완충하니까 주행거리가 최대 670km가 나왔습니다. 인증받은 게 503km란 말이에요. 거의 인증받은 거리 대비 150km 이상 더 갈 수 있는 수준이죠. 진짜 국산 전기차는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인증받은 주행거리보다 어떻게 하더라도 훨씬 더 주행거리가 많이 나온다. 근데 그만큼 전기차 주행거리를 테스트하는 조건이 가혹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연구진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혹한 조건에서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9은 작년 초에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거의 1년 만에 연식 변경 모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연식 변경 모델들이 보통 이제 옵션에 기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오닉 9도 트림에 따라서 기본화된 옵션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캘리그라피에 블랙잉크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기존 버전하고 비교하면 뭐가 기본화가 되었냐. 3열에 원래는 이게 옵션을 껴 넣어야지 열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2027부터는 3열 열선이 캘리그라피 트림 기준으로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익스클루시브라든지 프레스티지 이런 트림들도 기본화된 옵션이 몇 개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오늘은 연휴 기간이라서 굉장히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강원도 고성까지 가느냐, 오늘 자동차 업계 분들을 만나뵈러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1박 2일 모임? 캠핑? 여행이거든요. 이 모임을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희 선생님께서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모임의 목적은 댕댕이 모임이에요. 다들 반려견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강아지,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키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맨날 인스타로 보고 남의 강아지, 고양이 사진으로 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동물을 좋아한다는 걸 너무 잘 아시고 저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모임에 반려견이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도녀님도 오셔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굉장히 댕댕이들과 신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9은 전기차 중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긴 모델이잖아요. 실제로 현대 전기차 중에서도 주행거리가 가장 긴 모델이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장거리를 가보고 싶긴 했는데 이렇게 우연찮게 기회가 와서 오늘은 막혀가지고 거의 지금 6시간 정도 주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행 가는 거리가 완충했을 때 670km가 딱 찍히니까 되게 좀 부담이 없어요. 제가 전기차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행거리가 내연기관 대비 짧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아이오닉 9은 제 차보다 주행 가는 거리가 훨씬 깁니다. 진짜. 전기차가 주행거리가 길면 또 저처럼 집에 충전기가 없는 사람도 괜찮게 탈 수 있겠구나. 잘하면은 고성 갔다가 다시 집 오는데 충전 한 번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한번 전비를 높여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집을 떠나온 지 2시간 반? 그쯤 됐습니다. 여기가 고속도로인데 정말 많이 막혀요. 많이 막힙니다. 예. 예, 힘드네요.
약간 홍씨의 TMI라고 하자면 저는 체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한 방에 2시간 이상 잘 못하거든요. 장거리를 가더라도 2시간마다 쉬어줘야 되고, 그게 아니면 장거리를 웬만해서 운전한 일을 안 만듭니다. 웬만해서는 안 만들어요. 그거 아니면은 교대해야 할 사람과 같이 타거나 그렇게 가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제 인생에 있어서 도전은 좀 웃기긴 하고, 아무튼 좀 큰 결심을 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주행 조건이거든요. 근데 2시간 반 정도 운전을 했는데 솔직히 힘들긴 합니다. 힘들긴 한데 그래도 다른 차량 혹은 제 자차와 비교했을 때 아이오닉 9의 장점이 있다면 장거리를 갔을 때 덜 힘들어요. 왜냐면은 얘가 플래그십 SUV잖아요. 전기 SUV. 현대그룹에서 만든 전기차 중에서 가장 큰 전기 SUV다 보니까 되게 좀 고급스러운 면들이 많습니다. 가령 조용한 실내라든지 아니면은 편안한 하체 감각, 특히 승차감에 있어서도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천천히 가면은 경차도 편안합니다. 하지만 아까는 또 안 막혔어요. 아까는 안 막혔는데 지금은 좀 그렇긴 하지만, 고속으로 주행을 했을 때 보통 세그먼트가 작은 차량들 같은 경우는 되게 요츠가 아프고 막 허리가 막 아려오기 시작해요. 막 척추부터 해가지고 온몸에 근육들이 막 배에 꼬이면서 막, 와, 이거 진짜 언제 도착하냐, 내일 도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한탄이 나오게 되는데, 아이오닉 9은 하체가 컴포트하고 편안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주행하고 또 이제 고속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크게 힘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편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시승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이 좀 너무했어요. 지금 전륜이 44 psi, 후륜은 46 psi거든요. 진짜 높죠.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원래 적정 공기압, 특히 지금 여름이잖아요. 적정 여름 공기압은 30 중반에서 많아야 후반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40 중반 정도 공기압이 있다 보니까 아주 뭐 통통 튀는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적정 공기압을 놓고 또 얘가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21인치예요. 19인치의 적정 공기압으로 주행을 한다면 진짜 편안하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막힌다. 여러분들은 막 장거리 갈 때 막힐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뭐 하고 가세요? 저는 보통 이제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노래를 불러요. 나만의 노래방. 왜냐? 창문 닫으면 뭐 외부에 저의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막 열창을 합니다. 거의 뭐 싱어송라이터야. 막 진짜 막 이렇게 마이크는 없긴 하지만 물병 잡고 거의 막 진짜 막 복면가왕 그렇게 다니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이 긴 시간을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장거리 특히 막힐 때 어떻게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는지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아무튼 꽤 많이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터리가 88%인데 아직까지도 주행거리가 601km입니다. 어머 장난 아닌데? 아직까지도 주행거리가 601km예요. 세상에나. 진짜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는 되게 매력적이네요. 아무튼 오늘은 공조 시스템을 아예 안 썼더니 구동계가 91% 정도 쓰고 있고 나머지 전자장치가 9%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디지털 센터 미러와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전기를 쓰긴 쓸 거잖아요. 뭐 공짜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전기차에서는 전력 소모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뒷삼이 옵션을 추가를 안 하면 그냥 일반적인 물리 거울이 달리거든요. 그 사양은 아마 조금 더 전자장치를 덜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직 주행거리가 많이 남아서 충전을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요즘 현대기아 최신 전기차에는 루트 플래너라고 해가지고 현재 위치 기준으로 가까운 충전소를 연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충전소에 차가 몇 대가 있는지, 그리고 몇 킬로와트급으로 충전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완전 완속, 막 7kW 이하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급속이긴 한데 50kW급이 있거든요. 그리고 100kW급이 있고, 또 150kW급이 있고, 200kW급이 있고, 막 이핏처럼 초급속 충전은 350kW급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몇 대를 충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보여줘서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처럼 전기차 오너가 아닌 사람들은 어디에 뭐 충전소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러한 기능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충전소를 찾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외에도 계속 제가 이 에르고 모션 시트를 틀고 다니고 있긴 한데 이 컴포트 스트레칭 이렇게 하면은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이렇게 싹싹싹 제 몸을 눌러주고 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것보다는 운전 피로도가 조금 괜찮아집니다. 이것도 진짜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바람이 있다면 좀 더 이제 약간 이 마사지 스트레칭 볼들이 좀 더 저를 후벼 파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순한 맛이야. 저는 마사지 받을 때 되게 압을 강하게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사님이 괜찮으세요? 이러고 막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 정도로 압을 세게 받는 편인데 저에게 이런 에르고 모션 시트는 약간 좀 간지러운 수준. 좀 더 저를 후벼 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외에도 너무 막히는 길을 제외하면은 요 주행 보조 기능을 계속 쓰고 다녔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죠. 이게 세그먼트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퀄리티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반떼에 들어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 9에 들어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그 디테일한 퀄리티 차이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아이오닉 9은 현대 그룹의 플래그십 전기 SUV다 보니까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ADAS, 주행 보조 기능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급하게 뭐 정차를 해야 되거나 조향 회피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까지 보조를 해줘서 확실히 안전면에 있어서는 좀 안심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외에도 뭐 차선 유지나 아니면 핸들 보조, 또 갑자기 앞차가 끼어들었을 때 미리 예측해서 감속하고 그런 것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사람이 운전해 주는 것처럼 해줘서 이것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진짜 편리해요. 진짜 주행보조 있는 차로 장거리 가는 거랑 주행보조 없는 차로 장거리 가는 거랑 피로도가 천지 차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슬라의 FSD가 되는 차량으로 간다면 난리 나겠죠. 그리고 이외에도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스피커가 총 14개가 들어가고 서브 우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차 그룹에선 요즘 이제 옵션으로 스피커를 추가하면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세그먼트에 따라서 그 퀄리티 차이가 진짜 큽니다. 아반떼에 들어가는 보스 오디오와 아이오닉 9에 들어가는 보스 오디오도 거의 진짜 천지 차이예요. 그 음향의 퀄리티와 깊이와 디테일한 포인트가 다르달까요? 제가 아까는 이제 좀 텐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약간 EDM을 들었는데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진짜 이 같은 음악을 틀더라도 그 음악의 깊이감이 다르달까요? 확실히 스피커도 퀄리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진짜 막 웅장해요. 제가 표현할 길이 없네. 되게 웅장하게 들립니다. 아,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 9은 6인승 차량입니다. 기본은 7인승이에요. 아무튼 이런 차량은 뒷자리가 상석이라서 심지어 지금 뭐 독립 시트에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의 뭐 비즈니스 클래스거든요. 뒷자리는. 이런 차는 뒷자리를 타고 가야지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아, 저는 맨날 혼자 다녀가지고 맨날 운전을 하고 있네요. 이게 또 행복합니다. 즐거워요. 아, 그리고 이게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배터리가 용량이 큰 게 들어가 있고 또 출력이 높아질수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힘도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회생제동도 완전 정차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속도가 많이 높아지는 상태에서도 회생제동으로 감속을 진짜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고 서고 막히는 길에서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운전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차가 조금씩 도와주고 있어요, 저를.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말 나온 김에 이 음성인식 시스템 AI 어시스턴트하고 얘기 좀 잠깐 나눠볼게요. 길이 너무 막히네. 교통체증이 심할 때는 내비게이션에서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우회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출발 시간을 조정하거나 대중교통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안전 운전하시고 여유를 가지시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유를 가지려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또한 잠시 차를 멈추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간단한 명상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안전 운전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동하시길 바라요. 알겠어. 고마워. 저는 당신을 돕는 어시스턴트입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진짜 사람을 화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아이오닉 9에 들어가는 AI 어시스턴트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되게 애매모호한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해줘요. 여유를 가지라.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중간에 휴게소나 아니면은 졸음 쉼터에서 살짝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휴게소 23km 더 가야 되는데 일단 가볼게요. 안전하게. 여러분, 갑자기 뷰가 바뀌었죠. 예, 터널 아닙니다. 장거리는 터널이 엄청 많다. 아니, 갑자기 제가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게 가다서다 엄청 막히거든요. 계속 뻥 뚫린 도로는 없어요. 예, 지금 허리가 굉장히 아파오는데, 지금처럼 어느 정도 주행을 하는데 갑자기 계기판에 경고가 떴습니다. 뭐냐면은 전방에 위험하게 주행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라고 경고 문구가 떴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제 바로 앞에 차량은 저처럼 그냥 일정하게 속도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 바로 앞에 차가 아니고 그 앞에 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가 뜨고 나서 한 3초 있다가 거짓말처럼 급정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경고가 없었다면 아마 좀 늦게 제가 반응을 해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 앞차까지는 알겠거든요. 왜냐면 카메라 센서가 있으니까. 근데 내 앞차까지 얘가 인식을 해준다. 아니,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거 저만 신기한가요? 아니, 요즘 차들은 이 에이다스와 주행 보조가 진짜 미쳤네요. 내 앞차를 인식을 해줘가지고 뭐 어떻게 위험하게 주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가다서다 막 급정거, 급브레이킹 뭐 이런 걸 했겠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야, 진짜 이 경고 문구가 아니었으면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예.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옵션 값 벌었다 막 이런 영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주행보조 에이다스가 미리 반응을 해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그런 막 블랙박스 영상 많거든요. 우와. 참고로 저는 지금 거의 11, 12, 1, 2 지금 4시간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끝날 끝이 나지 않는, 아직도 한 2시간은 더 가야 되긴 하는데 정말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전기차가 좋은 이유, 장점을 이렇게 장거리를 가니까 또 하나 찾았습니다. 보통 이제 내연기관 차들은 막히는 도로를 가면은 연비가 안 나오잖아요. 계속 엔진은 돌아가는데 출력을 제대로 내주질 못하니까. 그래서 제 차도 막히는 길 가면 진짜 연비 한 자릿수 나오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반대입니다. 막히는 길 가잖아요. 이 배터리를 힘을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그대로야. 이거 너무 좋은데? 아직도 80km이고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548km입니다. 이거 봐요. 배터리 80km인데 아직까지도 547km를 갈 수 있대요. 진짜 아이오닉 9은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전 쌉 가능. 특히 지금처럼 연휴 기간에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막히기도 하는데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들은 중간에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뭐 휴게소 이런 데서 충전을 하시겠죠. 근데 충전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전기차는 요즘 계속 증가를 하니까 그 충전 싸움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게소가 몇 킬로 안 남았고 뭔가 다급해 보이는 전기차들이 있대요. 그런 차들은 주행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충전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막 루트 플래너 이런 걸 이용하면은 충전 대수와 몇 대가 있는지를 나타내 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빈자리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근데 내 앞에 전기차가 뭔가 긴급해 보여. 그럼 이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난다. 약간 선착순의 싸움. 근데 아이오닉 9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출발하기 전에 충전을 해 놓는다면 충전을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건 너무 좋다. 참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한 번 충전으로 500km? 진짜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300km만 가도 뭐 잘 가네 이런 수준이었는데 500km 그러면 미래에는 더 주행거리가 늘어나겠죠. ER-EV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이 되진 않았지만 ER-EV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 기술 발전이 참 무섭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스마트 크루즈를 틀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없으면 너무 피로해요. 그리고 지금 약간 뭔가 막 따그닥따그닥 하는 소리가 들리시죠? 제가 오늘 캠핑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트렁크에 좀 짐을 많이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짐에서 오는 그 따그닥따그닥 소리가 있는데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셀프 레벨 라이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9인치는 없고 21인치 한정으로 셀프 레벨 라이저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차가 크면 클수록 뭐 탑승객이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재물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짐은 트렁크에 넣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리어 쪽이 무거워지면서 차가 약간 이렇게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요거는 19인치는 없고 21인치만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요 차량도 21인치라서 셀프 레벨라이저가 들어가 있거든요. 장거리 이동수단, 패밀리카로서의 운용성, 또 이제 주행거리 이런 활용성 말고도 안전이라든지 다양한 면, 그러니까 얘가 짐을 얼마나 실느냐에 따라서도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말 뭔가 올라운더에 가까운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어요. 아니 고속도로인데 고속으로 가지 못했어요. 고속도로가 아닌 저속도로였어요. 진짜 공감하시죠? 이렇게 연휴나 명절 이럴 때에는 고속도로인데 저속도로야. 톨게이트비 왜 내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좀 머리를 잘 쓴다면 국도가 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생각 없이 왔더니 참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를 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로 이렇게 막히는 길을 봤으면은 진짜 연비도 안 나오고 또 한 번 주유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전기차,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로 오니까 이건 또 참 좋네요. 참 좋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차는 달려야지. 예. 지금 이렇게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구간이라서 곡선 구간인데 이럴 때에도 진짜 급 엑셀링, 급 브레이킹을 하지 않는 이상 되게 안정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선글라스를 좀 써봤습니다. 중간에 잠깐 졸음 쉼터도 들려가지고 화장실도 들리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또 해가 너무 쨍쨍하게 나서 온도는 높지 않거든요. 온도는 섭씨 영상 23도인데 햇살이 겁나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다 좋은데 이게 조금 그렇네요. 공조 시스템 사용 유무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조금 달라지기는 한다. 현재 배터리는 75%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511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500km는 너끈히 갈 수 있는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공조 쓰기 전하고 비교하면은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물론 과거 아주 옛날의 전기차와 비교한다면은 진짜 거의 뭐 천지개벽 수준의 차이죠. 옛날에는 공조 시스템 쓰면은 뭐 반토막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그거에 반해 요즘 전기차들은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큰 차이가 나진 않긴 해요.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연기관을 운용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신경 쓰일 만한 포인트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옛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신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엄청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겨울철에는 또 이제 히터를 켜게 되면은 훨씬 더 주행거리가 짧아지게 되는데 히트 펌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거를 최대한 손실을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것도 아주 옛날 과거 전기차와 비교한다면은 정말 많이 발전된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강원도 고성인데 고성 가기 전에 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인제 스피디움이 있거든요. 제가 또 올해에는 카 레이서로서 자동차 드라이버로서 매달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인데 제가 출전하는 행사는 M페스티벌입니다. 3라운드가 바로 이곳 인제에서 하거든요. 강원도 인제 7월 달에 합니다. 아무튼 다다음 달쯤에 또 여기를 자주 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기차로 장거리 올만하네요, 정말. 사실 전기차로 이렇게 장거리를 와본 적도 없고 혼자서 장거리도 잘 운전을 안 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크게 힘들진 않습니다. 앞으로 1시간 20분 정도만 더 가면은 도착을 해요. 근데 뒷자리에서 가고 싶긴 하다. 또 이 차량이 막 뒤에 모니터 옵션까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 쫙 눕힌 다음에 앞에 넷플릭스 틀고 또 이게 사운드 시스템이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약간 영화관 온 것처럼 이게 좋거든요, 사운드 시스템이. 뒤에서 누워가서 간다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운전석도 괜찮다. 나름 운전할 만합니다. 와, 이제 10분만 가면은 강원도 고성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아까 인제까지는 살짝 더웠다가 인제 지나면서 설악 오니까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진 거예요. 지금 외부 온도가 영상 17도입니다. 아까 서울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28도 막 이랬거든요. 확실히 강원도는 너무 시원합니다. 진짜 여름에는 태백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한 약 300km 정도를 아이오닉 9 2027 또 캘리그라피에서 블랙 잉크가 들어가 있는 풀옵션 사양으로 장거리를 와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운전 피로도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행보조 기능. 주행보조 기능이 뭐 일반 다른 차량들에 들어가는 것처럼 뭐 가고 서고 핸들보조 차선보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들의 주행 패턴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위험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또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되게, 그러니까 저 혼자 아무도 없거든요. 혼자 오긴 했지만 다른 분들과 같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차량으로 왔을 때보다 덜 힘들다는 거지 장거리 자체가 안 힘들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힘들어가지고 막 얼굴도 약간 썩어 있고 막 지금 유전이 터졌어요. 그러면 입술 색깔도 날아가 있고 말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무사히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는 산을 뚫고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와인딩 구간이 있었는데요. 전기차는 특히 어필보다 다운힐에서 와인딩이 상당히 재밌고 쉽습니다. 왜냐면은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내연기관차들은 지속해서 풋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다른 차들은 되게 엉금엉금 천천히 갔는데 저는 회생제동 레벨 3로 해놓고 쭉 가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알아서 아이오닉 9이 회생제동으로 감속을 해주고 있어서 되게 안전하게 왔습니다. 되게 안전하게 왔어요. 이렇게 전기차에 또 입문을 하게 되는 것인가. 저 원래 전기차 막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 신형 전기차들은 타면 탈수록 매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내연기관파의 사람을 홀린다. 참고로 현재 배터리는 66%가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456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왔는데 거의 300km를 운전했는데 아직도 400km 이상 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럼 진짜 다 와가기 때문에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거리를 자주 안 가다 보니까 장거리를 갔을 때 느낄 수 있었던 포인트 위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아이오닉 2027 블랙 잉크의 성능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편 시승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